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일간별 운세 마지막 시간이죠. 간목일간 시간입니다. 자, 2025년은 2월 4일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돼요. 먼저 을사년 글자 자체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을사년의 을목은 음의 목이고 계절성은 봄을 뜻해요. 봄 중에서도 유연하게 뻗어나가는 운동성을 뜻하는 글자이고 지지, 사화는 양의 화이며 무성하게 자라고 활동하는 여름의 글자를 의미하죠. 거기에 이 을목과 사화는 목생, 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간의 순환이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을사년에 간목의 힘이 어떠한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매번 운세에서 매해 운 아니면 매월 운에서 이 12운성을 보는 이유는 이 나라는 일간이라는 존재가 이 달 또는 이 해에 얼마큼 장악력을 가지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12운성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냐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면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또는 어떤 상황에 끌려간다 하면 오히려 그것이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힘이 어떠냐 이것을 봐야 하는데, 이걸 볼 때는 또 이전에는 어떤 글자였고 이후에 지금 현재 해당하는 건 어떤 글자가 올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간목들은 갑진년 올해에 이제 쇠지에 놓여 있다가 병지로 넘어온 시기입니다. 쇠지 때에는 그냥 쇠약해진 육체 이 정도로 우리가 봤는데, 병지는 완전히 병든 육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악력과 주도력을 갖기 어려운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주도권이 없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행동을 하거나 상황에 맞춰서 좀 주도권 없이 이제 순응해서 가면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을사년의 을목은 이 간목에게 겁재를 의미하죠. 그리고 사화는 식신입니다. 식신 속에는 무, 경, 병이라는 우리 지장간의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겉껍데기는 사화인 식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글자는 이 경금이에요. 편관. 거기다 이제 이 편관이 실제로 사화 위에 생지에 놓이죠. 탄생한 거죠. 자, 제가 12운성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나의 일간의 힘과 그 다음에 들어온 글자에서 생지를 뜻하는 천간의 글자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보는데, 편관이 생지에 놓였어요. 그리고 또 사화에는 화의 글자인 병정이 가장 강하고 토의 글자인 무토 또한 굉장히 강한 시기예요. 이것이 간목에게는 식상과 재성을 의미하죠.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재성이 강하게 앉아있다라는 것이 이제 반가운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의 무기로 쓸 수 있는 이 편관도 자리를 탄생을 했다라는 것이 긍정성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 식상, 이 화의 식상도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재성과 관성, 그 다음에 식상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간목일간 분들은 을사년에 일단 긍정적인 것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이 을목의 겁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있지만
하지만 사화의 역할로 이 겁재의 문제성이 조금 가려지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뭐 재능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이런 융통이 굉장히 잘 되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사업성 자체 뭐 이런 것도 네, 평관이 등장함으로써 내가 좀 드높이는 거죠, 명예를. 근데 좀 돈 쓸 곳이 많아지긴 해요. 이 명예나 이 평관성을 우리가 지키려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쓰는 거죠. 돈을 내는 거죠, 좀. 네, 어떤 행사에 돈을 내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불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재능이나 금전 관련해서 융통이 좋기 때문에 사업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관을 지키기 위한 내가 돈을 내는 것, 투자하는 것, 기부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좀 돈을 좀 관리해야 되는 몫이 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겁재 역할도 돈을 분탈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재물을. 다시 말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힘은 좋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떤 투자나 내 자존심, 명예 때문에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겁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재능이나 금전 융통이 뭐 굉장히 중요한 직업은 아니죠.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평간의 힘이 강해지면서 태어나면서 뭔가 회사에서 좀 피곤하거나 압박을 많이 받는 일이 시작될 것이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요. 네. 새로 부임한 사람이 좀 이런 것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식상이 강해지니까 네, 좀 물론 이제 식신으로서의 화해, 강화이기 때문에 덜 할 수는 있지만 또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네, 생길 수 있죠. 이 구성에 오화가 하나라도 있다면 네, 윗사람이나 관을 용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좀 자중을 하시면서 네, 지켜보는 게 좋아요. 네. 대체로 그래도 나쁘지 않다. 네. 다만 이 겁재의 속성, 네,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형제나 네, 동료로 인해 좀 골치 아플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뭐 돈거래 같은 거는 네, 돈거래 같은 것은 안 하면 좋죠. 네. 자,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병든 육체를 맞이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확 꺾일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지병이 있다 하면 더욱더 건강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시기입니다. 네. 나의 장악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도 포함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공부하시는 분들, 네, 공부가, 뭔가 그룹으로 공부하는 그런 인연이 있는 시기예요. 네, 공부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합격 관련해서는 좀 운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준비했느냐 또는 뭐 얼마나 난이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지만 운 자체는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연애운 관련해서는 네,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연애 자체를 하자 이런 의미죠. 네. 근데 연애운이 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도 아닌 상황이다. 현재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하고의 사이에서 그냥 잘 지내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여자분도 연애운은 네, 긍정적이지 않죠. 네.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경금이 그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나한테 압박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거예요. 또 내가 여자분인데 배우자가 있거나 애인이 있으면 이 2025년에 뭔가
뭔가 모르게 교묘하게 압박 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은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7번이 가장 중요해요. 이 7번은 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천간의 글자를 다 지우고 지지의 글자만으로도 내 사주를 어느 정도 봐야 되고 운세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충, 형, 합, 원진, 방합. 네, 이 지지의 글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변화로 인해서 나의 운이 어떻게 변할까? 자, 첫 번째는 충을 봐야 되겠죠? 충. 충은 이제 해수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 그러면 연지, 월지, 일진 안 되죠. 그 다음에 시지에 해수를 갖고 있으신 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을사년이 들어오면서 이 해수의 글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떠한 이슈가 생기겠죠. 근데 충이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70% 정도 이제 나쁘고 한 30%는 긍정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사주 구조에서 충이 들어와야지 그런 것이 필요한 사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쁘게 왜 70%를 보냐면 일단 변화 이동이기 때문에 변화 이동은 뭐다? 불안감을 조성하죠. 물론 뭐 난 설레이고 늘 새로운 걸 좋아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그런 부분은 이제 극소수이고 변화 이동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정감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중 30%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사주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해수를 갖고 있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일단 연지에 있다 하면 네. 조부모, 그다음에 회사, 오래된 터전, 그다음에 뭐 집안의 오래된 규칙, 선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변화 이동을 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사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월지에 있다 그러면 부모, 그다음에 윗사람, 그다음에 부서 이동, 업무 변동. 여기도 이사. 네. 근데 우리가 난 조부모님 이미 없어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나는 회사를 안 다녀 하면 당연히 이 충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끼치죠. 부모가 난 두 분 다 돌아가셨어 하면 당연히 이 월지의 충도 부모로 인한 이슈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일에는 없으니까 자 시간에 있다 하면 아랫사람, 자식, 반려동물, 그다음에 주 업무 외. 자, 이 자리에 따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아파서 또는 자식이 아파서 아랫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또는 반려동물이 아파서 이렇게 시간에 있다면 어떠한 내가 이슈를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형살이에요. 형살. 형살은 인사신 삼형살을 짜는데 이 사화가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지지에 인이라는 그런데 이제 지지에 인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으신 분 또는 신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으신 분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다 가능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를 중심으로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희생과 조정이에요. 조정. 어떤 것을 희생시키고 조정해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형살인데 아까 제가 충을 하면서 이 연지의 의미, 월지의 의미, 일지의 의미, 시지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그 부분에 이런 희생과 조정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합이에요. 합.
그 중에서도 이것은 삼합의 글자입니다. 유금이죠. 자, 이 자리는 안 되죠. 이렇게. 합은, 자, 유금은 정관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 사화의 식신과 만나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화의 역할이 유금으로서 퇴색되는 거예요. 근데 식신이라는 것이 좋은 길한 글자인데 정관으로서 퇴색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퇴색 자체는 안 좋다 볼 수 있지만 정관으로 우리가 퇴색되는 거니까 길하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이번엔 긍정적인 삼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합, 방합, 그 다음에 육합은 합은 무조건 좋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합들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게 합하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데 이번 을사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합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유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 여자분이다 하면 자, 남자하고 자식하고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는 해인 거예요. 그래서 임신 이런 거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면 나쁘지 않지만 임신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한 해예요. 이 합도 변화 이동이에요. 다만 내가 선택해요. 내 선택. 그러니까 여지가 있죠. 긍정성이 좀 있는 편인 거죠. 다음은 이제 원진. 원진은 보통 우리가 궁합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토죠. 술토가 이 자리에 있다 하면 이 사화가 들어옴으로써 이 자리를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진 같은 경우는 기싸움,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애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친의 관계에서 살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따라서 이 자리가 지칭하는 육친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방합인데 오화예요. 자, 사, 오, 미 방합인데 이 미토는 오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화가 없이는 미토하고는 방합을 이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화가 있으면 이 자리들을 건드는 건 맞아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오화로서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합이에요. 이제 방합 같은 경우는 형제의 합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형제들이 다 떨어져 살다가 어떠한 집안에 일이 생기면 모이죠. 좋은 일이나 나쁜 일. 근데 그 중에서도 나쁜 일에 모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가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간목일간에 오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나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합의 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2025년 운세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곧 12월이 되죠. 12월에 서서히 이제 을사년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리 좀 체크를 해두시고 준비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